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오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정말 경기 좋았죠? 네.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종합 성적 2위를 기록했죠. 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영화제 소식 저희가 오늘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저 생방을 올 때 보니까 서울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한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네. 문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혜진 씨, 정말 예. 별 걱정 다 하시네요. 왜요? 눈은 저한테 드시면 되죠. 아름다운 저에게. 부담스럽네요. 아이고, 언제까지 둬야 돼요? 돌려주세요. 네, 저도 걸리고 싶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죠. 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했지만 3주 만에 다시 제 체중으로 돌아온 조충현 아나운서.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네, 한 주간 있은 연예가의 크고 작은 소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연예가 통통하네요. 클릭 바로 클릭하겠습니다. 통통해요. 만나는 거에 운명이 있다면 헤어지는 거에도 운명이 있을 거야. 그치?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가 그룹 활동을 중단. 앞으로 소녀시대는 멤버 제시카를 제외한 채 활동하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제시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속사와 소녀시대 멤버들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갑작스런 퇴출설에 제시카가 남긴 글이 확실하냐, SNS가 해킹당한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전 제시카를 제외한 8명의 멤버만이 중국 팬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사실이 알려져 제시카의 글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시카 씨는 출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명만 같이 출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제시카 씨의 글이 이제 알려지고 난 이후였고 멤버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무거운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 소속사는 앞으로 소녀시대는 8인 체제로 활동할 계획이라며 제시카의 탈퇴를 기정사실화시켰습니다. 8명도 어느 정도 뭔가 시간을 줬을 거고 소녀시대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소녀시대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를 좀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대한민국 대표 걸그룹 소녀시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명이라도 막 눈에 불을 켜고 꼭 성공해야 돼라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그 마음이 더 활동하면서 더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제시카와 소속사 멤버들 간의 갈등은 제시카가 패션 브랜드 사업을 론칭하면서 증폭됐습니다. 소속사의 말에 따르면 제시카가 패션 브랜드 사업을 시작한 후 소녀시대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제 SM에서 또 소녀시대 이제 나머지 8인이 사업을 반대한 적은 전혀 없었고요. 활동하는 기간 중에 이제 지난 8월에 갑자기 사업을 런칭을 했고 스케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다 변해? 제시카는 보도 자료를 통해 패션 사업은 소속사와 멤버들에게 허락을 받고 진행해온 일이다. 그런데 한 달 새 멤버들이 입장을 바꾸며 사업과 가수 활동 중 양자택을 요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탈퇴냐 퇴출이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어느 쪽 말이 사실일까요? 제시카는 지난 29일 소속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출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속사는 올 봄 제시카가 먼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탈퇴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졌는데요. 제시카의 개인 사정이라는 것이 패션 사업뿐만 아니라 결혼도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제일 결혼 빨리 할 것 같은 멤버 하나 둘 셋. 의외로 제시카가 빨리 하는군요. 사실 올 초부터 제시카는 재미교포 사업가 타일러 권과의 열애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내년 결혼을 준비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더군다나 제시카의 사업에 타일러 권이 큰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결혼설에 대한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타일러 권은 SNS를 통해 결혼설을 지금 알고 부인했습니다. 있는 거는 보도자료 배포해드릴 내용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시카는 다시 소녀시대로 복귀할 수 없는 것일까? 쓸쓸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치? 현재 SM은 8인 체제의 소녀시대를 유지한 채 제시카의 개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다른 8명의 멤버들은 제시카 없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의 탈퇴가 공식 선언된 당일에도 제시카의 노래 파트를 뺀 채 중국 팬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공연 막바지에 이르러 복잡한 심정이 표출된 듯 막내 서연이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그리고 지난 1일 8인조 체제로 재편된 소녀시대 귀국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예상 귀국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녀시대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멤버들은 주위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듯 취재진을 피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소녀시대의 유닛 테티서는 예정된 사인회를 공개해 비공개로만 전환해서 스케줄을 소화했습니다. 원래는 공개하려고 했었는데 항상 저희가 공개 안 하고 비공개로 언제 바꾸신 거예요? 저 오전에 바꿨어요. 오전에요? 어제 뮤직뱅크에서 1위를 수상한 테티서. 하지만 제시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요. 같이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도 고맙습니다. 계약은 사실 2, 3년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카 씨가 소녀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소속은 SM 엔터테인먼트가 계속 되겠는데요. SM이 아닌 다른 브랜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같이 활동을 하거나 솔로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래 갈 수 있을 때까지 소녀시대라는 이 그룹이 오래 장수하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같이 끈끈한 우애를 자랑하던 소녀시대. 앞으로 제시카와 나머지 멤버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배우 이병헌 씨에게 50억을 요구했던 협박 혐의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모델 A씨와 걸그룹 멤버 B씨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가 되었고 구속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델 A씨에게 일반 접견 3회를 신청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서신도 2차례 보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정식으로 내용을 받거나 한 게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이병헌 씨에게 50억 협박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찰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그 B씨는 그 집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 좀 이번 사건을 좀 잘 아는 측근들은 그와 반대로 그 처음부터 A씨와 B씨가 돈이 목적은 아니라 약간의 좀 배신감이 좀 그런 작용을 해서 협박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고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이병헌 씨와 모델 A씨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이병헌 씨는 피의자들을 아는 지인의 소개로 6월 말경에 알게 됐고요. 그분과는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이병헌 씨는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 모델 A 양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믿고 있고 모델 A씨는 SNS를 통해 몇 가지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측근들에 따르면 모델 A씨가 직접 SNS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병헌 씨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태그를 많이 넣었는데요. 단언컨대 당신은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런 문구를 넣고 그 뒤에 이병헌 씨의 그 이니셜인 B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산타 씨라고 해서 이병헌 씨의 성씨를 좀 넣는다거나 소울메이트 이렇게 해서 좀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짐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구들을 넣었죠. 앞으로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바로 협박이 우발적인가 아니면 계획적인가의 여부인데요. 측근들은 먼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좀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와 달리 검찰 조사는 공소장에 따르면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좀 조사 내용이 밝혀졌거든요. 일종의 A씨와 그 이병헌 씨의 스킨십 장면을 연출한다거나 이에 응하지 않자 성적인 농담을 하는 동영상은 빌미로 협박을 했다. 조만간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언니. 좋겠다. 배우 커플 인규진, 소희연 씨가 드디어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결혼식에 앞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손을 꼭 잡고 입장하는 두 사람,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죠. 결혼하시는 게 좀 실감 나시나요, 지금? 예, 이러고 있는데 실감을 안 날 수가 없어요. 실감이 너무 나게 있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올 초에 이제 저희가 연인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우리 좀 젊고 좀 신부가 또 아름다울 때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14년을 알고 지낸 만큼 되게 친오빠 같은 사람이고 가족 같아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인보다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기도 하고 유일하게 제가 좀 기댈 수 있는 사람이어서. 배우 커플의 결혼식인 만큼 하객으로 많은 배우들이 참석했는데요. 뮤지컬 배우 홍지민 씨 오늘 축가를 맡았습니다. 경사났네 경사났네 이연이 시집가네. 이제 우리 유부녀 클럽에 들어오는 거를 이연아 환영해. 자, 주장욱 씨는 사회를 고민을 맡았는데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짓궂은 장난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결혼한 전수경 씨 부부도 함께 오셨네요. 아기 많이 낳고 너무 아름답고 멋진 커플 되길 바랄게요.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난 문근영 씨 여전히 두 아름답죠?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언니. 아, 진짜 같은 동료로서도 너무 부럽고 여자로서도 너무 부러운데 알콩달콩 이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부럽네요. 어젯밤에 잠이 둘 다 안 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와인 딱 한 병만 먹고 자면 잠이 잘 오지 않을까 했는데 와인을 밤에 한 당황하셨어요? 12시 정도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발면을 아니 어제 같이 두 분 어젯밤 와인만 드신 걸로 할게요. 또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은 서로 드라마 찍으면서 멜로를 해도 질투하지 않겠다고 그거 약속은 하나 했던 것 같아요. 전 안 볼 거예요. 혹시 두분 귀여우시네요. 세우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일이 좀 이제 끝나고 내년에 하반기 정도에 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는 뭐 잘해서 네, 내년 정도에 제가 좀 이렇게 갖고 싶습니다. 네. 결혼식은 비공개로 주례 없이 진행됐는데요. 신혼여행은 발리로 떠난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 기분 어떠신가요? 오늘 전 너무 행복합니다. 예. 예쁘게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두 분 결혼 정말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네, 임교진 씨, 소희연 씨 두 분이 같은 작품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갔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우영 아나운서도 이제 같은 그 프로그램에서 네네. 마음에 드는 분 없으세요? 아, 마음에 드는 분이요. 제가 같이 프로그램 하는 네. 분은 신현준 씨, 김생민 씨, 네, 김태진 씨, 멋진 분인데요, 공교롭게도 다들. 다 유부남이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 옆에 충현 오빠도 저 장가 안 싱글남이에요. 갔어요. 아, 저 충현 장가 안 갔어요, 저는. 잘해보세요. 제가 깜빡했네요. 네. 제가 아무리 노처녀라도 보는 눈이 좀 높아요. 선배 마이너스 100점! 100점! 지숙 씨랑 잘해보세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미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알아서 들어가시고요. 다음 순서 누구예요? 김태진 씨. 네, 이럴 때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예, 전파 낭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되게 전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바로 이틀 전 목요일 개막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소식입니다. 레드카펫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고요. 또 그 외에도 영화제 이모저모 집중적으로 취재해봤습니다. 부산으로 함께 가시죠. 가시죠. 전 세계인의 영화 축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목요일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그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탑스타들이 부산에 총출동했는데요. 별들이 가득했던 그 현장 지금 만나러 가시죠. 레드카펫에 오르기 전 편안한 차림으로 숙소를 찾은 스타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강예원 씨죠?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고 드디어 부산 영화제에 왔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돼요. 이뻐요. 네. 이뻐요. 외국 온 것 같아요. 아름다운 드레스 기대해도 될까요? 아, 기대하시면 실망해. 개막식 레드카펫 때 봬요. 기대해주세요. 네,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을 찾은 스타들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한국 영화계의 대부 안성기 씨를 빼놓아선 안 되겠죠? 늘 비슷합니다. 멋지세요. 뒤를 이어서 멋진 수트 차림의 꽃미남 배우들이 하나 둘 등장을 합니다. 여심을 사로잡는 훤칠한 외모, 여성들에게 격한 환영 인사를 받았죠. 이어서 블랙드레스로 우아함을 강조한 문소리 씨,
그리고 일본 배우 와타나베 켄. 두 사람이 개막식 사회를 맡았습니다. 멋지세요. 특급 우아함으로 레드카펫을 밝힌 김희애 씨. 화이트 롱드레스와 물광 피부로 여신의 미모를 뽐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여신 탕웨이. 결혼 후 더 예뻐졌죠? 이분은요, 볼륨감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엄정화 씨, 그리고 조여정 씨. 세상 제일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예, 한 바퀴만 좀 포즈를 취해줄 수 있을까요? 와, 오늘 컨셉이 어떻게 되세요? 인어공주? 인어공주. 예, 오늘 부산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청순한 화이트 드레스를 선택한 여배우들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강예원 씨, 클라라 씨 은근한 섹시미를 과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성동일, 성준 부작, 반가운 얼굴 손현주 씨, 그리고 나날이 멋있어지는 김남길 씨, 센스 있는 블랙수트로 멋을 낸 윤계상 씨, 그리고 이분 이날의 주인공과도 같았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큰 환호성을 이끌어낸 정우성 씨, 이솜 씨, 그냥 걸어도 화보죠. 애타게 정우성 씨를 부르는 저희 스태프들을 향해서 정우성 씨가 걸어옵니다. 예, 최고의 매너남. 멋있어요. 아, 멋있어요. 대답 대신 귀여운 손동작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어요. 레드카펫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발 상황 혹은 독특한 퍼포먼스로 팬들을 집중시킨 스타가 있었는데요. 일단 우아한 롱드레스로 시선을 끈 도지원 씨. 그러나 하이힐에 드레스가 걸려버린 상황이죠. 이때 도와주러 스태프가 출동합니다. 빠당! 넘어졌어요. 아이고. 예, 이를 해결하고 후다닥 다시 내려갑니다. 아이고. 팬 서비스를 특별하게 해준 스타들 많았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터치하기도 하고요. 부산을 의리로 하나 되게 만든 김보성 씨. 그리고 오로지 한 팬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홍석천 씨. 꽃과 포옹을 선물합니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어요. 자, 그리고 개막식장 안에서 시민들이 환호하는 이유는요, 바로 전광판에 비친 스타들을 보고서입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비춰도 당황하지 않고 여신의 미소를 답하는 탕웨이, 그리고 방심하던 도중 본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유연석 씨. 스타들은 항상 긴장해야 되죠. 정우성 씨는요, 역시나 당황하지 않고 아주 여유롭습니다. 팬들에게 손인사를 건네고요, 카메라와도 아이 컨택. 그야말로 시민들의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해도 시민들은 뜨거운 환호로 반응을 하고요. 정말 이날 최고의 스타다웠습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직도 볼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습니다. 네, 레드카펫을 밟은 스타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목이 다 쉴 지경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제일 스타 같아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부산국제영화제 이모저모 함께 하시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생긴 일 바로 이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부산국제영화제 그 뒷이야기, 레드카펫보다 더 강렬한 만남도 있었고요. 무대 뒤의 스타들 은밀한 모습까지 담아봤습니다. 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화려한 막을 올린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 뒤의 여배우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2시간 전 대기실을 급습했는데요. 그건 비밀이지만 연예가 준 게니까 제가 좋아하는 색상을 입기로 했어요. 레드. 이것이 바로 레드카펫을 물들인 김소은 씨의 드레스. 섹시하죠? 아름답습니다. 와, 여자의 변신은 무죄죠. 비포 앤 애프터 완벽한 변신입니다. 정유미 씨도 만났는데요. 하니까 조금 더 깊이감을 주려고 눈 주변에 좀 더 힘을 준 것 같아요. 등이 포인트여가지고 살짝 뭐 뒤돌아서 있으면 약간 이런 거. 네. 대기실에서 포즈 연습 열심히 하던 정유미 씨. 실제 무대에서 그 모습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또 탕웨이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탕웨이입니다. 太勇，我们两个人是很幸运的遇到了对方，所以是一件怎么说呢，是我的幸运吧。 남편 김태용 감독이 강의하는 곳을 직접 찾아서 또 한 번 화제가 됐는데요. 국내 최초의 영화상, 부일 영화상에는 많은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장영남 씨는 시상자로 왔는데요.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를 배우로서 품어주신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우주연상
결혼의 김영애 선생님. 올해 여우조연상은 김영애 씨가 수상했고요. 나무조연상은 박도원 씨가 차지했는데요. 소감 한번 들어봐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는 떨리네요. 정말 기뻐하시죠? 영화에서 처음 받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여우주연상은 심은경 양이 수상했고 영광의 나무주연상은 송강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야외에서 진행된 오픈토크 스타들의 말말말이 쏟아졌는데요. 박해일 그리고 유연석 씨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줬죠. 상품권을 인원이 100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 감안하고 드릴게요. 10,000원씩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소 10만 단위일 텐데 10만 원이라고만 해도 1,000만 원인데. 진짜로. 야,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정말 이렇게 되면 매번 작품마다 이래 매번 작품마다 구혜선 씨는 감독, 각본, 주연 1인 3역을 한 영화로 찾아왔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연기도 처음 하게 됐고 영화 연기도 처음 하게 됐고 좀 보게 됐는데 새롭고요. 네, 앞으로 개봉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이에요. 구혜선 씨의 첫인상은 어땠는지 여쭤볼게요. 자, 과연 대답은요? 어머나? 첫인상이 빡 터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심을 빵 터뜨린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우성 씨였는데요. 관객들에 대한 매너 역시 멋지기로 유명하죠. 또 찾아가는 서비스, 여자분 표정에 주목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셨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여배우 이솜 씨와 포옹하겠다는 남자 팬. 아, 여자친구분 지금 같이 계시는데? 여자친구분 나오세요.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측 불가 정우성 씨.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끈하게 크로스 포옹을 선물했습니다. 사춘기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따님 나오세요. 정우성 씨 나오세요. 유행어가 될 것 같은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팬들을 만난 스타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민영이 형도 되게 이렇게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장기자랑 어떤 게 있을지 그냥 나왔는데 들어가. 들어가. 장난해? 진짜 제가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눈에 눈물이 미안해요. 실제로 펑펑 우는 소녀 팬 조정석 씨가 달려나와서 멋지게 안아줬습니다. 제가 중학교 소녀한테 당황되겠어요, 저럴 때. 만약에 500만을 돌파했다. 지민아 씨, 뭘 하시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다. 뭘 못하겠습니다. 오, 세신데요? 지민아 씨하고 진짜 춤추면서 그 노래도 하고요. 그리고 뭐 500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 어떻게 나의 친구 영원히 웃을 일이 가득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75개국 31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는데요. 11일까지 계속되니까 부산으로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유, 가족끼리 왜 이래? 주말 저녁 따뜻하고 유쾌한 가족 이야기로 안방극장을 책임지고 있는 우성가 감독의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시청률 견인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제의 새 커플을 촬영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요즘 정말 재밌죠? 시청률 오르는 소리가 때론 달달하고 때론 으르렁거리는 각기 다른 새 커플의 매력 속으로 지금 초대합니다. 여기는 가족끼리 왜 이래 세트 촬영장. 달봉과 서울이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아유. 그리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 기회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얼떨떨하지만 서울이는 굉장히 감동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하는 한 남자, 서광준 씨가 있죠. 불꽃 튀는 삼각관계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는 어떤지. 실제로는 되게 좋지 않나요?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좋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역할에 너무 충실한 것 같죠? 실제로 누가 더 잘 챙겨줘요? 둘 다 잘 챙겨줘요. 근데 아무래도 만나는 그런 장소나 더 많은 양이 이제 달봉 오빠 쪽이어서 더 많이 만나는 나라는 거네, 거죠. 그죠? 저라는 거죠, 지금. 더 많이 만나요. 더 많이 만나요. 좋아해요. 예? 나 서울시 좋아한다고. 최근 은호가 서울이에게 마음을 고백하면서 세 사람의 구도는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은호의 고백에도 여전히 서울이의 마음은 달봉을 향해 있습니다. 질투 안 났어요? 저는 질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둘이 사이가 좋고 잘 지내야지. 제가 또 둘 사이를 갈라놓은 맛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진정한. 진짜 나쁘다. 조근조근이. 내가 봐도 이 커플은 진짜 달달하다 하는 커플이 있어요. 우리 누나. 네, 맞아요. 강심태주. 아, 진짜 너무 최고예요. 재밌어요. 볼 때마다 네. 빵빵 터져가지고. 사건이 끊이지 않는 김상경, 김현주 커플.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일명 으르렁 커플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는데요. 으르렁 커플 김현주 씨, 김상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경 씨 참 웃기는데. 김현주 씨도 엄청 웃겨요. 엄청 웃겨요.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뻐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원래 예뻤다라는 말을 많이 웃겨. 남자 배우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과 같이 연기를 했었으면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게 왜 없겠어? 당연히 있겠지. 그렇죠. 사실 젊은 뭐 애들하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마음을 다시 먹게 된 건 저분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나만 그러겠냐. 아니, 저는 생각에. 김현주 씨하고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아, 정말요? 네, 뭐 손담 씨 이렇게 커플 안 원합니다. 저도 김상경 씨 좋아해요. 극중에선 티격태격하지만 실제 사이는 훈훈한 두 사람. 그러나 극중 태주와 강심 사이에도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요? 될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은 강재와 효진 커플도 있죠. 죄송해요. 안 다치셨어요? 아, 예. 조심하세요. 강재에게 첫눈에 반한 효진은 진심으로 다가가는 반면 효진의 배경을 이용하려는 강재. 그러나 실제 윤박 손담비 씨는 극중 캐릭터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데요. 진짜 손담비 씨는 평소에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없죠. 없죠. 윤박 씨는 손담비 씨 첫인상이 어땠어요? 아니, 네, 예뻤습니다. 아니, 왜 맞잖아. 성식 뭐 이럴 거야. 아니, 그때 제작 발표 때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정말 제가 나이 발언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팬이었다고. 아, 정말요? 네. 제가 얼굴 되게 빨개졌어요. 실제로 손담비 씨가 4살이 많은데요. 죽을 뻔했어요. 굳이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또 얘기했어요. 4살 위입니다. 4살 위. 결혼과 동시에 저희 집과의 왕래를 끊어달라고요? 제가 그쪽 집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해물이나 신부 예물도 따로 준비하실 거 없으세요, 아버지? 이렇게 촬영 현장은 화기애애한데요. 극중 강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말 그대로 비즈니스 차원이 50%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만나다 보면은 미운 정도 든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조금 효진이에 대한 여자에 대한 마음으로 좀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앞으로. 마침 촬영 당일이 손담비 씨의 생일이었는데요.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손담비 씨 몰래 깜짝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훈훈하죠? 그런데 하필 손담비 씨가 조금 과한 메이크업으로 촬영한 후였는데요. 그래도 예쁘죠? 가장 달달한 느낌을 주는 커플이 있다면 아무래도 10대 연기를 하고 있는 형식 씨나 이제 뭐 지연 씨? 삼각 로맨스라서 우리는 별로다. 이런 연애는 하면 안 된다. 삼각 러브 해보고 싶은데 저. 그죠? 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역할. 전 맨날 제가 좋아해요. 어떻게 된 게. 진짜요? 이런 커플의 연애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
뭐 이거 아니지, 그지? 야, 서로 사랑하면 좀 이렇게 뭔가 알콩달콩한 게 있어야지. 우리는 아니 이게 착각인 게 사랑이 꼭 행복만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픈 것도 사랑일 수 있는 거지. 행복이 주지. 그러니까 행복이 줄 수 있는데. 너처럼은 아니야. 신나네요. 어머, 저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강재 씨 죄송해요. 감동과 어떤 여러 가지 즐거움과 감동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본방을 사서 하십시오. 드라마 제목처럼 즐거운 현장 분위기 속에서 매주 가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고 있는 가족끼리 왜 이래. 내일도 잊지 말고 본방사수해주세요. 네,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요즘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현장이 아주 화기애애하고 즐겁네요. 현장이 네. 즐거우면 영화나 드라마나 작품도 아주 즐겁고 재밌는데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송인아 씨가 직접 촬영 현장에 다녀오셨으니까 우리 연예가 중계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그냥 같이 찍는 내내요. 웃음이 끊이질 않고요. 그리고 촬영 자기 본인 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일 파티를 위해 모두가 모이시더라고요. 와. 그리고 내내 극중 캐릭터에 몰입해서 이 장난을 치는 모습이 마치 우리 연예가 중계랑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해요. 사실 팀워크하면 저희 연예가 중계죠. 그쵸. 항상 화기애애하고 서로 막 아껴주고 사랑하고 우리 둘만 조금 좋으면. 그러니까요. 신현주 씨만 저한테 잘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소식 누구예요? 다음 소식 누구죠? 예. 그 전에 김태진 씨도 부산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부산 분위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훈훈함을 넘어서 아주 뜨거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던데. 기억에 남는 배우는요? 저는 강예원 씨가 왜요? 역시 여배우. 의상이 정말 감사했어요. 아름다웠죠. 김생민 씨도 부산에 네,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김태진 씨와 함께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뜨거운 열기를 안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게릴라 데이트부터 만나보시죠. 신민아 씨인데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많이 뜨거웠나 봐요. 바다, 모래사장, 그리고 연인, 그리고 또 게릴라 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쿵쿵. 부산에서 만난 여배우 신민아. 이전의 인터뷰는 모두 잊으십시오. 달라진 그녀 신민아 씨의 모습 오늘 게릴라 데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부산에 오면 주로 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부산에 오면 아무래도 밤에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음식과 소주 한 잔. 맛있는 음식과 소주 한 잔을 역시 뭐라고요? 오세요. 일로 와요. 예. 언니 좋아요? 네. 실제로 오니까 어때요? 완전 예뻐요. 얼굴 진짜 코딱지가 나. 와, 구수한 표현이네요. 민족의 신. 알았어요. 고마워요.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달라? 갓 결혼한 신혼부부나 오래된 연인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부산 사투리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무슨 사투리 잘 못. 부산 사람? 부산 사람? 네, 부산 사람. 언니 좋아해요? 완전 좋아요. 자, 그럼 부산 사투리 인사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신민아 시작.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슷한데요? 똑같아. 언니 보니까 어때요? 완전 예뻐요, 진짜. 어디 이렇게 예뻐요? 얼굴이랑 몸매랑 다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언니의 남편 역. 조정치. 어떻게 된 거죠? 조정석 씨랑 헷갈렸죠? 조정치 씨 아세요? 조정석 씨 목까지 꼭 끌어 안아줬습니다. 신민아 씨, 그거 알아요? 여배우인데 여자 팬이 많다는 거. 아까 도망가신 남자분 보셨죠? 실제로 잠시 전 상황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신민아 씨 만나고 싶어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시는 분 신민아 씨가 기억하고 있었죠? 오세요. 예.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신민아 씨를?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지금은 사랑에 빠졌고. 지금 사랑에 빠졌다고요? 처음, 예. 누구랑 왔어요, 여기? 와이프랑 왔습니다. 이 남성분이요. 신민아 씨랑 사랑에 빠졌대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신민아 사진 하나 걸어둬야죠. 신민아 씨의 매력 2가지. 얼굴 몸매.
얼굴 몸매. 아내의 매력 두 가지. 나이? 어린 신부인 것 같죠? 우와, 대치. 아예 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 볼 예정이죠. 네. 거기 짜장면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명장면이죠. 아내 머리를 짜장면에 박는 남편의 모습을 닮은 씬인데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단무지랑 같이 씹어 먹는 장면이 아니죠. 아니죠. 뭐죠? 조정석 씨 힌트. 조정석 씨가 그거를 이제 짬뽕이랑 같이 먹는. 이때 장엄하게 등장하는 짜장면 배달부 아저씨. 신민아 씨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와. 지금 심정 어때요? 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민아 씨. 아 예. 직접 먹여주는 신민아 씨.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분 짜장면 먹을 때마다 생각나겠죠? 정말 맛있겠다. 느낌이 어때요? 김승희 씨 옆에서 이렇게.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느낌 어때요? 최고의 짜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삼행시 들어갑니다. 신민아! 미나씨! 미나씨! 알았어. 자, 이번엔 순수한 청년, 순수해요. 고등학교 3학년 김태진이요. 자, 앞에 오세요. 앞으로 더 오세요. 하나, 앞에 오시고요. 하나, 둘, 셋. 1초, 2초, 1초, 2초. 너무 떨어요. 안 받을래요? 떨려요. 이거 먹여야 되는데. 이거 안 먹을래요? 짜장면 안 좋아해요. 너무 긴장했어요. 나도 꼭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시민들과의 떨리는 만남. 신민아 씨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란 영화로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영화를 리메이크했죠. 대체 왜 그래? 신부 역할을 좀 하기엔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면 신민아 씨가 지금 19살이죠? 21살이에요. 신부 역할을 좋아하기가 지금 조정석 씨가 신민아 씨를 촬영장에서 우리 마누라라고 불렀습니다. 뭐 그게 몰입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꼬시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꼬시려고 그런 건가요? 죄송해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꼬시려고 했나? 네, 이렇게 친해지려고 저도 영민 씨라고 부르고 몰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열애설에 염려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냥 네. 이러면 안 되죠. 열애설에 염려가 있죠. 근데 많이 이렇게 염려 안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십시오. 단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스파게티. 잘 생각해보세요. 사이다, 아이스크림, 아니요. 아메리카노. 전혀 아니요. 단 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노래방. 010. 지하. 없군요. 네, 항상 저희 제작사 대표님이 항상 눈치 없이 끼셨어요. 이거 이슈 되겠죠? 예능감 물오른 신민아 씨, 영화 속 장면에도 이슈를 숨겨놨습니다. 조정석 씨가 자꾸 바지 내리는 장면이 있다. 신민아 씨의 아이디어였다고.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제 아이디어라고 하니까. 근데 그냥 뭐랄까 많은 함축적인 것이 있죠. 네. 많은 매체나 많은 뭐 그런 어떤 특히 개그 프로에서 많이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웃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예. 귀여울 것 같았어요. 정수 오빠가 저런 모습을 보이면 귀엽죠. 예. 진짜 귀엽게 잘 하셔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부감일 수도 있는 장면인데 네. 되게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영화를 찍고 나니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생겼습니까? 사실은 저는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허. 너무 부모님 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이 영화 찍고 아주 많이 생겼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한 반 정도? 애교가 철철 넘치는 남자는 어떻습니까? 연하, 뭐 누나, 뭐. 뜨끈다 또. 조충현 아나운서. 네. 애교 철철 아나운서. 둘 다 미친 거 같아, 미친 거. 제작진이 미친 거 같아. 나이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하랑.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연하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판넬 토크로 갔습니다. 신민아 여신 대중이 만들어준 이미지. 저는 참 부담스러운 수식어고 금지어로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신이란 말이. 짜잔! 신민아 음주가 안무 즐겨 네티즌. 술 먹고 사진 찍은 거 나쁜이었어? 이게 뭐지? 네티즌 말. 아야. 최근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노래방 하는 게 재밌어서. 아우 너무 마음이 아파요. 20대 초반에 그런 거 못 해봤으니까 지금 네. 그런 것도 늦바람. 늦바람은 아니고요. 노래방이 늦바람이에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맥주나 소주가 이렇게 한 잔씩 들어갈 때 나의 몸 상태는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업됐던 것 같아요. 업됐던 몇 잔부터 좋아져요? 한 잔부터 좋아져요. 오랜만에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친구로 인사드리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영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부산까지 찾아간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그녀 신민아. 영화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대박 나세요. 우리 엄마여서 고맙다고. 듣기만 해도 뭉클해지는 이름 엄마. 그리고 국민 모녀와 함께한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네,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국민 모녀 강부자 전미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저희가 화면에서 뵀지만 그래도 최근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연극을 또 시작합니다. 와. 우리 딸이 나온 거 보면 늘 눈치 못 채세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딸하고 연극이. 지금 6년 넘어 7년 접어들고 있어요. 이거 좋은 옷 한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 배우들이 함께한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전국 누적 공연 횟수 600회 이상. 전국 누적 관객 수 50만여 명. 그동안 관객들이 연극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6년 연속 흥행 돌풍. 전에 매진. 전에 매지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고. 전에 매지는 거짓말이고 가끔 매진? 가끔이 아니고 아니야. 거의 매지예요. 이 연극의 비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밀은 공유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엄마와 딸의 그 마음을 관객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좀 에피소드나 실수도. 연극이 실수를 하면 대사를 까먹어가지고 둘이 앉아서 계속 하는데 실수를 얘가 까먹고 앉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내가 넘어가야죠. 넘어가는데 얘가 꼭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넘어갈 때는 안 되죠. 그 말을 나오게끔 하려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학교로 따지면 교수님하고 함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배울 게 그냥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그냥 생활 속에 있는 것부터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을 때까지 다 배울 수 있어요. 나 여기 없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그 선생님은 좀 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좀 회장님 부인이나 이런 좀 세련되고 좀 이런 하이 클래스 역할을 하고 싶죠. 드라마를 많이 안 보셨네. 드라마를 많이 안 보셨네. 많이 하셨어요. 이보세요. 하여튼 제가 멜로드라마의 삼각관계만 못 해봤지 뭐 안 해본 역할이 없죠. 사실 전미선 씨는 처녀 때부터 계속 인터뷰를 제가 따라다녔는데. 그랬어요? 예. 근데 어떻게 왜 둘이 결혼 안 했어요? 아니 선생님 결혼식 안 따라갔었죠. 그랬어요? 예. 전미선 씨 술주정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뽀뽀하고. 강대수한테 뽀뽀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 진짜는 얘는 소주를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저도 좀 막는 편인데 저는 그냥 그쪽으로 한 수 위군요. 근데 소주는 얘가 한 수이고 저는 이제 폭탄주 쪽으로 강세. 어머니. 네, 이제 끊으려고. 왜 이렇게 끊어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멋지세요. 방송하면 좀 약간 아무래도 좀 강부자 이미지 선생님. 타격이. 너 계속이 되니? 네. 이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은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나 선생님 보면 우는데 큰일 났네. 선생님께 고마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도 고마운 일이 없는데 평상시에 자주 전화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눈썹 떨어져 어떻게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인사도 못 드리고 남들처럼 그러지 못해서 그게 항상 죄송해서 근데 항상 말없이 그냥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같이 선생님이랑 연기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경황 없이 해야 될 일 많고 나한테 전화 자주 안 해도 좋으니까 열심히 살아. 건강을 해치지 말고. 어떡해. 이 얘기 들으시면서 친정 엄마가 생각나시죠? 지금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전설이죠. 진짜 그 말 그대로 전설이죠. 레전드. 정말 전설을 노래하다에 딱 맞는 게스트분. Tell me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어디에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노래 눈치채셨나요? Be a guest on Immortal Songs. 바로 팝의 전설 마이클 볼튼입니다.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온 진정한 레전드 마이클 볼튼 그리고 R&B의 요정 박정현 씨가 함께 만났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감성 보컬의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What are your thoughts and impressions of South Korea? Very welcoming, gracious people that I just love coming back here. What do you think it is about your music that resonates so much here in Korea? They love ballads. They love emotional melodies and emotional subject matter. Fortunately, that has been my strength in my songwriting. Your main reason for coming to Korea this time around, Immortal Songs. What did you think? I thought it was fantastic. I thought it was, and you know, I didn't know what to expect, especially from a show like this where my music was being performed. It was very emotional for me, especially at the beginning, because I realized, wow, I'm going to be sitting here while these great artists interpret songs that I've either written or co-written or made into hits around the world. And I found myself, my eyes welling up, and I was aware there was a camera watching me very closely. And I was thinking, but I have to pay attention because I'm going to make a critique or say something. Out of the performances yesterday, was there any song that you thought was an interesting interpretation or anything that kind of stood out in your memory? Or? That girl who did Completely. What's her name? That stood out. I don't recall. Short thing, right? I think this is her right here. Yes, that's me. I did do that song. Yeah, thank you. Is there a personal favorite, a personal immortal song for you? There are a few. I hope one of those that becomes an immortal song is a song called Said I Loved You, But I Lied. That actually was my favorite song. Really? When I was in junior high school. I don't know how many times I tried to tape that off the radio. That's funny. Yes. How do you maintain your instrument? Any tips? Well, I can tell you what not to do. Frank Sinatra used to say, they don't buy the record for the clarinet player, kid, unless you're Benny Goodman. But the fact is that people are driving to come to that concert to hear the hits they love by the voice. I can't waste my voice because they're two chords, they're two muscles, and when they are swollen, because you're talking too much, laughing too much, singing too much, you have to have a fairly religious kind of very strict discipline on the road. And if you're going to do, say, 70 or 80 shows a year, you can't hang out with the band and crew after shows, especially if you have a show the next night. It reminds you that tomorrow people are going to be coming to hear your voice, not to hear how much fun you had last night. A Michael Bolton concert in Korea is quite a big deal. What can we expect as fans? Well, you have to expect a lot of the greatest hits. But since I was here and did a few shows a couple of years ago, we also want to mix it up and make it something different for the fans who were at the last shows. 마이클 볼튼
네, 정말 트레이드마크인 긴 머리를 잘랐네요. 네. 너무 멋집니다. 보통 해외 스타분들이 오면 엔젤라 킴이 인터뷰를 했는데 가수 박정현 씨가 인터뷰를 했네요. 네, 저도 마이클 볼튼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함께 음악을 하는 박정현 씨가 만나보는 게 조금 더 깊이 있고 즐거운 인터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에는 양보를 했지만 네. 여러분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세요. 팝의 전설 마이클 볼튼에 이어서 팝의 여왕 머라이어 와우. 캐리가 연예가 중계를 찾아옵니다. 정말 다음 주 기대해 기대합니다. 주세요. 네, 머라이어 네. 캐리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그 게릴라 데이트인가요? 신민아 씨 인터뷰할 때 어떤 분이 신민아 씨의 매력은 얼굴하고 몸매인데 아내분은 나이라고 했네요. 네. 박은영 아나운서의 매력은 나이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머리 어깨 허리 다리 넌 감동에 살며시 웃는 널 부디 그 관계는 가슴이 멈출 줄을 몰라 장난하냐 넌 감동에 틈을 보여줘 서두르지마 티 좀 내